구독, 좋아요. 모의고사 지문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18번부터 쭉 가볼 건데요. 18번부터는 좀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장 선생님, 스미스 교장 선생님께 내 이름은 카라 피터슨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역 행사 코디네이터입니다. 어디에서? 그린필드 주민센터에. 우리는 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드론쇼를. 뭘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기대감이 매우 커요. 흥분했죠? 뭐에 대해? 이 특별한 행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 while 뒤에서 ing만 나왔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하나 나왔죠? 이상적인 장소를 찾고 있던 중에,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가 생략이 되고 동사가 ing로 바뀐 상태. 우리는 발견했다. 뭘 알게 됐어? 대절, 명사절 접속사. 너희 학교가요, 최고의 장소더라. 뭐 할 수 있는? 보장하는 안전과 접근성을 모든 참석자에. 그래서 나는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 토요일인데요. 12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아이들이 다 집에 가는 시간이니까 괜찮겠죠? 우리는 확실히 할 것이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 뭘요? 모든 안전수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대절 하나 더, 어떤 청소 작업도 처리가 될 것이다. 효율적으로. 그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if. 있는지 없는지, 어떤 특정한 절차가 뭐에 대해서? 승인을 허가받기 위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줘서, 그리고 고려해 주셔서. 나는 열렬하게 be awaiting,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답변을. await는 타동사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왔죠. 차이가 있다면 wait는 뜻은 똑같은데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오려면요 for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라고 카라 피터슨이 글을 쓰고 있죠. 쉽죠? Next. 아미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요? 강에서. 뭘 가지고? 그녀의 가득 찬 점토 물 항아리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미나는 발견했다. 남자들을요. 근데 연장을 들고 있는 남자들이에요. 어디 근처에? 그녀의 가족 오두막 근처에. 그녀는 궁금했다. 뭐가 궁금했어? 그들이 누구인지. 의문사절이 목적으로 쓰였지. 그녀의 삼촌이 그들 사이에서 서 있었는데 분사구문 가리키면서 지점을, 어떤 지점? 바오밥 나무 너머의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그녀는 놓았다. put down, 내려놓았어요. put은 현재랑 과거랑 모양이 똑같은데 s가 안 붙어 있는 걸로 봐서 과거 동사겠죠. 항아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갔어. 분사구문 뭘 원해서? 알기를 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have는 자동사니까 수동 안 되고 what은 의문사절로 쓰였죠. 남자들이 시작했다. 치우는 것을 시작했어. 그리고 표시하기 시작했어. 거기 땅에다가. 아미나는 달려갔어요. 삼촌에게. 뭐? 마음 가득 질문을 품고서. 삼촌,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삼촌이죠. 우리는 준비하고 있단다. 땅을. 중요한 무언가가 지어질 거야. 바로 학교지. 그녀의 삼촌이 말했어요.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아미나의 눈이 반짝반짝거렸다. 즐거움으로. 학교인데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몇 시간 떨어져 있었거든. 걸어서. 이것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야. 마을에. 그녀의 삼촌이 말을 이어갔어요. 아미나는 상상했습니다. 이미진 다음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오죠. 배우는 것을. 어떻게 읽고 쓰는지 그걸 배우는 걸 상상했고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흥분감으로. 아주 쉬워요. 끝.
Next. 워밍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20번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겠죠? 전술이라는 것은 용어다. 어디서 가져와진 PP가 뒤에서 꾸미고 있어요. 군사 용어에서 가져와진 말이다. 전략이라는 것은 계획이다. 행동 계획인데 지휘하는 계획. 현재 분사가 꾸민다. 군대를 그러니까 목적어 등장했죠. 뭐 할 때 분사구문이에요. 또 다른 군대를 공격할 때 분사구문. 그리고 전술이라는 것은 대응책입니다. 전장에서 상황에 대한 대응책,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 그게 전술이고요. 전략이라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행동계획, 다른 개념이죠. 이런 맥락에서 시간이 부과된다. 우리에게, 우리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기술에 의해서. 어떤 기술이니? 시간을 조직화했어. 나노초 단위까지 조직화한 그런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이 시간만의 유한한 본질, 무한하지 않잖아 시간은. 그리고 사실, 어떤 사실? 동격의 접속사 대십니다.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오직 딱 그 정도, 그 유한한 시간 동안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부과돼요. 이에 대응책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니? 전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뭐하는? 다루는,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는 그런 전술을 개발해야 된다. 아까 전술이란 건 뭐라 그랬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대응책을 개발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생이다. 그럼 이 취업하는 기간 동안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을 잘 그때그때 대응해서 잘 다뤄야 된다. 이런 글이에요. 이것은 전술이 아니다. 기다림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은 전술인데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전술이다. 뭘 가르쳐요? 어떻게 배우는지. 이음새로부터. 이 이음새가 뭐니? 바로 기다림이죠.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취업까지 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졸업을 하고 그리고 취업까지 잘 안 되더라도 한 번에 이 기다리는 시간, 이걸 바로 이음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것인가? 이 시간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전술이다. 이러한 전술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잠재력? 우리를 심오한 방식으로 방향을 다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관점을, 뭐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에서 조금 더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관점은 기다림을 바꿔줘요. 뭐에서? 부담에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바꿔줍니다. 어떤 것을 향한? 창의성, 사회비판, 혹은 우리 내면 상태에 대한 성찰, 그리고 우리의 관계 상태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심오한 방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창의성도 개발하고 사회비판, 우리 내면 상태에 대한 성찰도 하면서 도약의 발판으로 가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전술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기다림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그러면서 네가 나중에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 라는 글입니다. Next. 선생님은 이 단어가 유난히 한글로 좀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울뉴런은 아무튼 공감의 하드웨어다. 하드웨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요, 이 스마트폰 자체, 이 기계 자체가 하드웨어고,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니네가 어플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인스타도 사용하고. 그래서 하드웨어는 그런 거다. 그래서 거울 뉴런이라는 것은 결국에
공감을 실행시킬 수 있는 뭐다? 기계다, 핸드폰이다,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거울 유련을 가지고 있으면 공감이 될 수 있다. 공감을 실행시킬 수 있다. 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래서 무엇이, 어떤 것이 더 타당하겠는가? 무엇보다? 살펴보고 보는 것보다. 또 의문사죠. 어떤 동물이 이 거울 뉴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동물이 공감을 할 수 있냐를 알려면 이 동물이 거울 뉴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뭐가 더 타당하겠어.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 연구가 지금 서 있는 곳이다. 원래 앞에 선행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place라는 선행사가 있었을 것이고 이 where가 관계부사니까 꾸미고 있었는데 합쳐서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모든 것,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다. 대절이다. 유인원들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야. 다른 동물들에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아직. 그럼 당연하게 유인원들은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는 공감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또 의문사, 어떤 다른 종들이 우리와 비슷하냐. 이런 점에서. 그것은 다른 어떤 종들이 또 우리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대절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도 놀라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역시.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애들이 뭐 할 수도 있다? 공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야. 놀라는 거니까. 과학자들은 가정해요. 명사절 접속사 대절. 모든 동물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꾸미고 동사부터 나오고 있죠. 무리나 혹은 큰 집단으로 사는 모든 동물들이 대절 속에 주어, 대절 속에 동사. 비슷한 두뇌 메커니즘, 작동 기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해요. 따로 사는 애들 말고 무리나 집단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사회적인 구성 유닛 단위는요, 기능을 해요. 오직 만약 뭐 하는 경우에만. 그 개인들이라고 하지 말고요. 동물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각 개체가 어떤 사물을 볼 수 있을 때 뭐에서 다른 개체, 이 집단 내의 다른 개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사회적 구성 유닛이 기능을 한다. 그리고 병렬 1번, 2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만이 사회적 유닛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유닛이라는 게 뭐니? 바로 무리나 집단이라는 거예요. 무리나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같이 행동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개미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 개미가 다른 개미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회 유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집단이나 무리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이 공감을 하더라. 그렇게 추측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는 볼 수 있다. 지각동사, 목적어, ing. 금붕어가 이 금붕어의 지느러미를 우리를 향해서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금붕어도 뭐하니?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네. 동물로서. 무슨 동물? 긴밀하게 그룹으로 결속된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로서. 그것은 이런 생각 위에 올라타 있다라는 말이니까 이런 생각이 뭐였습니까?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은 이미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추측이 된다. 혹은 적어도 그 배와 나란히 헤엄치고 있다는 말이니까 배에 올라타진 않았지만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니 이런 생각에 부합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 역시
우리 거울 유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돼요. 하지만 공감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사회적 동물이 거울 유련을 소유할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아직 확인은 안 했어요. 잠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Next. 22번. 일의 미래는 달려있다. 이 두 가지 힘에 달려있는데요. 해로운 대체하는 힘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보완해주는 힘. 대체하는 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해롭다, 안 좋다, 부정뜻이다. 보완하는 힘이라는 것은 도움이 된다, 좋은 뜻이다. 이 두 가지 힘, 상반되는 힘이 공존하고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다. 영웅과 빌런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분사, 싸우고 있는 서로 이 지배권을 놓고, 그럼 영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이고, 이 빌런이라는 것이 해로운 대체하는 힘이겠죠. 하지만 우리 이야기에서는 기술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영웅이 되기도 하고 악당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자, 뭘 대체하면서, 여기도 분사구문,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뭐 하면서, 또 분사구문,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뭐에 대해서, 그 노동자들의 노력을 다른 곳에서는, 이 경제 다른 곳에서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노동자를 대체해버리니까 뭐하니?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빌런이고요. 그리고 실직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노동자를 대체해버리니까. 뒤에는 이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영웅,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이겠지. 이러한 상호작용이 도움이 됩니다.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 원형이 나와도 되고 이렇게 바로 원형이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뭘 설명하니? why, 왜? 과거의 우려가, 뭐에 대한? 이 자동화에 대한 우려가 잘못되었냐? 이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뒤에 부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요, 예측을 했습니다. 잘못된 승자에 대한 예측을 했어. 그 싸움에서. 그 싸움이 뭐예요? 자동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 기술이 발전한 것 때문에 결국 뭐가 일어날 것이다? 실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조상들이 예측을 했거든? 그래서 이 영웅과 빌런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빌런이 이길 것이다. 대체하는 힘, 이 노동자를 다 대체해버릴 것이다, 기술이.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런 과거의 우려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니? 지금 또 분사구문, 과소평가했어. 뭐를요? 꽤 과소평가했는데 얼마만큼 강력하냐 이거지. 뭐가? 보완하는 힘이 얼마만큼 강력할 수 있냐, 그렇게 prove to be, 드러날 수 있냐. 그럼 여기서 powerful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비동사 뒤에 있었던 보어죠. 그 말은 무슨 말? 이 보어였기 때문에 얘가 ly 붙은 부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단순하게 무시하면서 뭐를요? 그 요소를, 보완하는 힘의 요소를 완전히 무시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예측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마무리하면서 나오겠지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 때문에 실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또 다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 보완하는 힘도 강력하다는 거지. 이것은 또한 도움이 된다. 헬프 다음에 아까 원형이 나와 있었는데 목적어 to잖아요. 그래서 바로 to가 나와도 됩니다. 설명하는 데 도움이 또 된다. 왜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have, been 형용사 무시해왔냐? 뭐를? 어떤 개념을? 기술 실업이라는 문제를 왜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무시해왔냐? 무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기술 실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악당이고요. 그리고 대체하는 힘이 되겠지? 그런 건 없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무시했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완하는 힘도 있다 라는 거. 있어 보인다, 있어 보였다, 확고한 한계가 있어 보였다. 뭐에는? 대체하는 힘에는. 분사구문, 많은 과업들을 남기면서. 무슨 과업이에요? 기계에 의해서는
수행될 수가 없는 많은 과업들을 또 남기는 거야. 그리고 증가하는 수요, 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수요. 그것들을 대신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수요를 또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이 기술이 도입됐을 때 물론 이 대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그걸 또 뭐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노동력에 대한 수요 자체도 또 증가를 시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두 얼굴, 실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인력 수요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Next. 가주어로 시작하고 있죠. 생각할 수 있다. 진주어 대절. 세상에서, 무슨 세상이니? 관계부사 where이 꾸미고 있고 뒤에는 완전문.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비싸. 그리고 극단적인 폭락이 있어. 비용에 있어서, 무슨 비용? 물체를 우주로 발사시키는 비용에 있어서 엄청나게 비용이 싸진다. 그런 세상에서 너가 원할 수도 있어. 극대화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 너의 에너지, 이 태양광 패널당 에너지를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 패널들을 대기권 위에 설치함으로써. 가정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이 엄청 비싸면은 그 패널당 효율을 극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싸니까. 근데 우주로 날려보내는 비용은 엄청 싸다. 그러면 이게 효율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우주에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태양을 직사광선으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패널이 저렴해. 그리고 비록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꽤 가파른 하락이 있다. 우주 발사 비용에 가파른 하락이 있다. 그렇게 가정해도, 그러니까 이제 패널이 비싸지 않고 패널도 싸고 우주 발사 비용도 싸고 그렇다고 가정해도 그 계산들은 맞지 않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것은 특히 분명해진다. 뭐 할 때? 너가 시작하면 생각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죠. 유지 보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시도해라. 상상하려고 시도해라. 수 에이커에 달하는 뭐에? 유리 패널들, 우주에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을 우주로 날려 보낸 거야. 근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분사구문이에요. hit. 앞에 그런 빙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지. 충격을 받아. 뭐에 의해서? 강렬한 방사선, 그리고 우주의 파편에 의해서 충격을 주기적으로 받는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돼? 수리해줘야겠지. 자, 뭐 하면서? 여기도 분사구문. 견디면서. 극심한 열을. 뭐에? 끊임없는 햇빛에 극심한 열을 견뎌내면서. 그것들은 have to be repaired가 돼야 된다. 수리가 돼야 돼. 그리고 cared for. 병렬 1번, 2번. 관리가 돼야 됩니다. 우주 비행사나 혹은 첨단 로봇의 군단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로서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든가 로봇을 보내든가. 그럼 이때 이게 유지 비용 자체가, 유지 보수 자체가 굉장히 비싸겠지. 그래서 이게 계산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인데 이 호주에 있는 태양광 패널은 청소될 수 있다. 한 명의 10대 청소년에 의해서 분무기하고 헝겊으로. 간단하죠. 이땐 유지 보수가. 그래서 결국 우주 태양광 패널 설치가 비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 보수가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이에요. Next.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한다. 뭐에?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거야. 이 속도, 크기 혹은 다른 어떤 가능한 표현하는 말, 기술어, 너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술어든지 whether, 어쨌든 모든 것은 세상에서 연속선상에 존재하게 돼 있고 딱딱딱딱 끊어지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뭘 만들어내니? 그리고
생각 없이 받아들이니 뚜렷한 구분을 짓고 산다는 거죠. 요거 핵심. 그리고 그러한 구분은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훨씬 더 극적으로 변화시켜요. 무엇보다 그 근소한 차이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럼 얘 뭐야? 대동사죠. 사실 모든 차이는 자의적이다. 요거 핵심 중요해요. 모든 차이가 자의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자의적이란 말이 결국에 뭐 주관적이고 그리고 랜덤적이고 이렇단 얘기거든요. 그러나 확고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은 이 범주들 사이에, 카테고리 사이에서 딱 선을 찍 그어버리면 그것은 이러한 자의성을 숨깁니다. 동명사 주어에 단수 동사 썼죠. 그리고 심각하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자, 모의고사가 79점과 80점이 1점 차이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3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소한 차이가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79점, 80점이? 없죠. 하지만 3등급, 2등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뭔가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저를 못 맞춘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는 부릅니다. 이런 결과적인 피해를 경계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들자면 끝도 없어. 어떤 사람의 IQ가 69고요. 어떤 사람은 70이라고 해보자. 하지만 오직 70이라는 점수만 간주가 된다. 뭐로써?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러면 69점부터는 정상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특수학교로 간다는 거죠. 이것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 우리는 통계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알기 위해서 대절을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 69하고 70 사이에. 69하고 70 사이에 얼마만큼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그 사료를 다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내봐야 알겠냐? 아니잖아. 딱 봐도 큰 차이가 없잖아. 하지만 일단 원스 사람이 더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인지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꼬리표가 딱 라벨이 붙어버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요 좀 다르게 전개가 되겠죠. 뭐보다 1점이라도 높이 있었던 그 사람보다는.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어 70점의 IQ의 학생이. 근데 69 학생은 이제 특수학교로 가는 거야. 라벨이 딱 붙었으니까 이 친구는 인지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부터 앞으로의 인생 자체가 완전 달라지겠죠. 그래서 경계선 효과라는 건데요. 연속선 위에 뚜렷한 경계선으로 자의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에 피해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